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모든 무주택자가 공격적으로 청약해야 하는 분양이 떴습니다. 바로 7차 공공사전 청약입니다. 올해 2분기, 4분기 공공사전 청약은 꼭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에게는요, 세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 쉽게 설명드리면 신도시 주택을 청약을 하는 부분이죠. 또 하나, 민간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 있고 허가에 심사받는 주택이 있는데, 허가에 심사받는 주택은 지금 걸러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노려볼만 하다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는 기존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내 집만을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자, 하지만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야, 3기 신도시가 좋은 건 알겠는데 서울 분양도 탐이 난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 지역에 위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아파트가 공급될 것 같은데, 솔직히 아무리 신도시가 좋아도 이런 서울 대단지 분양이 우선 아닌가? 서울 사는 사람들한테 이것 때문에 이사도 못 가고 있었는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 가장 좋은 선택은요, 바로 공공사전 청약입니다. 공공사전 청약은요, 장점이 뚜렷해요. 왜냐면은 공공사전 청약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이 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본청약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본청약에 넣었다고 불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청약에 탈락한다 하더라도 나는 공공사전 청약의 당첨자 지위가 유지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공격적으로 청약에 임하셔서 공공사전 청약에 일단 당첨이 되세요. 그리고 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청약이 나오면은요, 당첨 꼭 넣어보시고 당첨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다른 기회를 살펴볼 수 있다 말씀드렸죠. 만약에 기존 주택 가격이 원하는 만큼 하락하면 그냥 금매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공사전 청약에 이 두 가지에 제한이 되지가 않아요. 왜? 청약 넣는데 문제 없다 말씀드렸고, 또한 기존 주택을 이제 잡는데 현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공사전 청약은 예약 제도이기 때문에 계약금 납부 등의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무주택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게 공공사전 청약이라는 겁니다. 또 공공사전 청약의 큰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여러 단지가 동시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첨자 발표일이 보통 같거든요. 그러면은 수요가 분산이 되잖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편한 세상 지축센터 가든 이제 103가구 모집에 17,00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모집 인원이 3,000명이었다면은 170대 1 경쟁률이 아니라 5대 1 경쟁률이 나왔겠죠. 그래서 공급이 동시에 쏟아지는 공공사전청약에서 무조건 승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올해 2분기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올해 공공사전청약은 2분기와 4분기의 기회가 많죠. 왜? 3기 신도시 공급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2분기에는요 3,600호 규모의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이 된다는 부분이죠. 3,600호가 한꺼번에 나오면 당연히 기회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 일단 현재까지 나온 계획을 볼게요. 지금 사전청약 예정 물량 일부가 지금 기간 추천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거든요. 그걸 추정해서 보면은 7월 15일 날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되고요. 특별공급은 7월 말에 진행이 됩니다. 원래는 6월 말까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어야 되는데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자, 얼마나 모집하나 봤더니 왕숙지구에서 1609세대, 그리고 왕숙 2지구에서 429세대, 그리고 창릉지구와 대장지구는 구체적인 아직 계획안이 안 나왔는데 1400세대와 400세대를 뽑는다고 당초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신도시 소개해드리니까요, 간략하게 주요 신도시별 위치하고 교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왕숙 신도시는 잘 아시죠? 이제 왕숙 1지구는 별내 신도시 옆에 위치해 있고, 왕숙 2지구는 다산지구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남양주 지역에 좀 서울에서 거리가 떨어진 지역에 대규모로 지정된 따라서 선호도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어이구야, 9호선이 연결이 되네. 게다가 GTX
B노선도 들어오잖아. 그래서 요즘 선호도가 급격히 올라갔고 경쟁률 굉장히 높아요. 왕숙지구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진접 2지구까지 인기입니다. 자, 창릉 신도시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시에 들어오는 3만호 규모의 신도시죠. 자, 여기는 교통대책이 잘 돼 있어요. 먼저 고양선이 들어오게 됩니다. 고양시청부터 세전역까지 경전철이 지나가게 되고요. 그 중간에 역사 하나가 바로 GTX A노선 창릉역이 됩니다. 지금 GTX A노선 역사가 있는 킨텍스 주변 보면은요, 지금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3억에서 15억대의 구민평수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아파트 인기 굉장히 많습니다. 창릉 신도시, 지금 서북부 지역 주민들이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자, 부천 대장 신도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계양지구 바로 옆에 위치해 있죠. 원래 개발 발표가 됐을 때는 지하철 연결 계획이 없었는데 부천은 이제 대장 홍대선이 연결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앞으로도 여기 괜찮은 지역이 있구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겠구나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왕숙지구 공급계획 살펴보겠습니다. 1398호 3개 단지에서 공급이 될 예정인데 이번에 보니까 중형면적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형면적 전용 74제곱미터하고 84제곱미터가 912호고요. 소형면적은 486호입니다. 그래서 중형면적 넣으실 만한 데는 저는 왕숙지구밖에 없다고 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른 지구에서는 중형면적 비율이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소득 제한이나 재산 요건 없는 부분이 중형면적이기 때문에 나는 제한에 걸려서 중형면적 넣어야겠다, 왕숙지구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왕숙에서 공급되는 3개 단지 위치를 보겠습니다. 먼저 B2블럭은 가장 위쪽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아직 왕숙지구에서 9호선 역사가 어디 완결되는지까지는 아직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여기가 역세권이 아니다, 지금 제가 확답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위치한 S11블럭과 12블럭 같은 경우는요, GTX 역사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도보로 이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이 남쪽에 핵심 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남쪽에 위치한 아파트 분양가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GTX 역세권 노리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서 중심 상업지구 가까운 지역에 단지 공급되면 무조건 잡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많은 곳이에요. 자, 예상 분양가는요, 전용 59제곱미터가 3억 후반, 그리고 74 타입은 4억 초중반, 그리고 84 타입은 5억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 분양가보다는 다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 신도시 분양은요, 사업이 진행될수록 분양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기본형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면서 그 부분도 이번 분양가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왕숙 2지구 살펴보겠습니다. 왕숙 2지구 이번에 429호를 선발하는데 363호가 소형 면적입니다. 중형 면적은 66호밖에 안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청약 경쟁률은 어떻게 나온다? 이 중형 면적이 세 자릿수 경쟁률이 나올 정도로 바글바글하게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공공사전 청약은 다른 기존 주택 매입이나 아니면은 민간 특집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으로 하나의 보험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형 면적 같은 걸로 한번 청약 넣어서 잡아두시는 게 저는 좋은 선택이지 않나 예전부터 많이 권해드렸습니다. 자, 왕숙 2지구 예상 분양가 볼게요. 왕숙 2지구가 1지구보다는 더 비싸게 책정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 추정 분양가는 4억 한 2천에서 3천 정도고요. 74 타입은 5억 전후, 84 타입은 5억 6천에서 8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릉지구는요, 2개 단지가 분양 예정이에요. 지금 아직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특별 공급 형태로도 나온 건 없고요. 지금 이제 설계 용역 나온 걸로 이제 추정해 보면 S1블럭과 S4블럭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쉬운 게 1400세대 중에서 1200세대 이상이 소형 면적이에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창릉지구에서 사전 청약했을 때 84 타입의 공급이 굉장히 적었는데 그때 커트라인 보시면은 내가 그 커트라인에 비교했을 때 이번에 중형 면적 넣을 수 있다 안 넣을 수 있다 감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청약 전략을 세우시고 어지간하면 소형 면적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창릉 S1블럭과 S4블럭 위치를 보면요, S1블럭은 좀 사이드에 위치가 있어서 선호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것이 경쟁률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호도 수요는 S4블럭이 많이 몰릴 것으로 보여져요.
자, 예상 분양가 보겠습니다. 먼저 전용 59제곱미터 기준으로 5억 전후가 예상되고요. 74제곱미터는 6억 전후, 그리고 84제곱미터는 한 6억 후반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천 대장지구는요, 한 개 단지가 분양이 돼요. A9 블록이 유력한데 여기 소형 면적 비율이 무려 80%나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지? 어이구야, 얘는 전용 55제곱미터 23평형도 공급하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얘는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이 55타입이 주로 공급됐다가 이번에 84타입까지 늘어나요. 이게 왜 생겼냐? 작년 2021년 11월 달에 노영 국토부 장관이 신혼희망타운의 중형 편형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일환으로 늘어난 건데, 그래서 중형 면적 얼마나 늘어나 봤더니 이게 10%씩 늘어났네. 늘릴 거면 화끈하게 좀 늘려주지. 그래서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부 일하는 거 보면은 통합 임대주택이라 해서 이제 임대주택의 중형 면적 늘리겠다. 막상 까보면 콕딱지만큼 늘어났고, 신혼희망타운도 중형 면적 늘리겠다. 실제 봐보면 대부분 소형 면적 중심이라는 거죠. 새 정부에서는 이렇게 공급 정책을 소형 면적 위주로 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치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지구 A9 블록, 여기 이제 자족지구 앞에 있고요. 옆에 초등학교 바로 위치해 있고 중심 상업시설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면서 편리할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괜찮은 곳이에요. 자, 예상 분양가는 전용 59제곱미터 기준으로 4억 3천 전후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신혼희망타운이 인기가 많이 떨어졌죠. 선호도가 아무래도 이제 자격 기준도 좀 엄격하고, 또 하나 이제 소형 면적 위주로 공급이 됐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당첨 가능성이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자녀 있는 한 명 있는 가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내 집 마련 전략으로 참고하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7차 공공사전청약 당첨 팁은 하나입니다. 무조건 소형 면적 넣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중형 면적 넣어서 당첨될 수 있는 사람 아마 쇼킹부동산 가족분들 중에서 아마 100명 중에서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나머지 90명은 소형 면적도 당첨되기 힘든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거죠. 소형 면적 넣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다른 선택지 방안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약제도잖아요. 보험적인 성격으로 하나 잡아두시고요. 나중에 그 보험을 활용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솔직히 구조가 잘 빠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용하시기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처분하고 중형 면적으로 갈아타는 것은 소득으로 가능한데, 아예 당첨도 안 되고 나중에 중형 면적 이 지역에 집 살려고 하면 못 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영상의 자료는요, 쇼킹부동산 서적 청약 갑부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서적 안에 앞으로 공급될 엄청난 로또 분양에 대한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을 총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전히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